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가을 하면 떠오르는 장소 중에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동물원. 어른이 되고 나서 아이들 때문이라도 한 번씩 동물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어렸을 때 갔던 동물원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어렸을 땐 그림책에 있던 동물들을 실제로 보니까 그게 마냥 신기한 게 다였는데 이제는 그곳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동물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과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원의 왕민철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 퐁당퐁당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원 만든 왕민철입니다. 9월 5일 날 개봉했죠. 네, 어때요, 반응이? 네, 뭐 이게 독립 영화가 뭐 좀 극장 잡기가 어려워가지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네네, 사실은 처음에 극장이 몇 개로 네, 시작했나요? 한 30개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너무 네, 적다. 지금 이제 2주가 지났는데요. 네. 네, 한 10개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큐멘터리,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중에 정말 좋은 영화도 너무 많거든요. 안 그래도 제10회 DMZ 국제 다큐영화제 젊은 기러기 상도 받으셨고, 그리고 올해 열린 제16회 서울 환경영화제 한국 경쟁 대상 수상도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영화제에 초청도 받으셨고요.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영화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동물원인데 왜 동물하고 원자를 띄었어요? 네, 이게 처음에 좀 제목을 굉장히 단순하게 좀 짓고 싶었는데요. 네. 저희가 그냥 동물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 동물원엔 뭐랄까 그 유원지 같달까 놀이동산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작 동물은 그 안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물원에는 어쨌거나 동물이 사는 곳이다 이런 네. 그런 생각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동물에 좀 방점을 찍어봅니다. 동물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동물원. 네, 그렇군요. 어떤 영화예요, 동물원은? 네, 우선 뭐 청주동물원에서 한 3년 정도 촬영을 했고요. 관람객들이 표를 끊고 흔히 동물원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공간들 말고 뒤에 공간들하고 그리고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그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나 사육사분들의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뒷모습이라고 하면 사실 동물들 그리고 동물원 생각하면 이렇게 앞에 있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까? 쟤네는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소리 많이 내면은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잘 먹고 있을까? 그런 거는 누가 챙겨줄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뭐 동물원 이 영화 찍기 전에는 네. 사실 동물원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뭐 소풍을 갈 때나 이런 때나 동물원을 가보고 나이가 들면서 점차 동물원에서 멀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잘 안 가게 되고 관심이 좀 없어지고 그렇지만 동물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동물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어떤 반감 같은 거를 갖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동물원에 가서 보니까 뭐랄까요 그렇게 좀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야생 동물을 왜 네. 붙잡아다가 동물원에다 넣어놓고 우리에 가둬서 전시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동물원에는 야생 동물이 와서 있는 경우는 또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동물원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동물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잘 모르고 있던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 청주동물원이었을까요?
아, 네, 그건 좀 뭐 예, 그 우연찮게 배경이 여러분 청주동물원이에요. 근데 청주에 동물원이 있었나? 네. 예. 요번에 처음 네, 알았어요. 또 청주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청주가 큰 도시긴 한데 네. 사실 거기가 관광지로 또 유명한 도시는 아니라서 네, 음. 많이 가지는 않으시거든요. 이 근데 청주 동물원은 공공 네, 동물원인가요? 시립동물원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뭐 규모가 그렇게 큰 동물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한국에 있는 뭐 큰 동물원 아니면 지자체 단위의 동물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 청주에서 제가 뭐 일하는 게 몇 개 있었어 가지고 오다 네. 가다 이제 그 시립미술관에서 우연찮게 의뢰를 받아서 네. 청주에 관련된 어떤 단편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예, 그 청주동물원이 이전한다는 얘기를 그맘때 들어서 음. 처음에 들어가서 30분짜리 단편을 촬영을 했고요. 청주 동물원이 네, 이전해요? 네, 이전 계획이 그 당시에 잡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도 여전히 잡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있죠. 네. 그렇군요. 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어떻게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나요? 시립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그게 방법이 없나요? 그게 뭐 이전하는 문제 자체는 네. 좀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립 그 동물원이 지금 있는 동물원이 이전을 할 거기 때문에 시설이 낡아도 뭔가 시비를 넣어서 많이 넣어서 뭐 개선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또 그곳을 또 개발을 해야 되고 네, 어차피 거기 그쵸. 자연을 훼손해야 되고 거기 네네. 서식지에 살던 동물들은 또 터전을 잃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예, 음. 단순히 이게 옮기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청주 동물원. 청주 동물원에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어떤 장면들이 많이 담겨졌을까요? 글쎄요, 이게 제가 뭐 이 작품을 네.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텔레비에서 많이 보는 그러니까 네. 성우분들이 뭐 동물의 더빙을 해서 이렇게 귀엽게 지금 뛰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하품을 하는군요. 네, 뭐 그런 이러면서 익숙한 방송이 제가 있잖아요. 너무 옛날 거를 생각했나요? 네. 요즘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방송이 있고요. 그런 영상들이 있죠.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동물들이 동물원 안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있다라는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 혹은 뭐 방송들이 그걸 많이 있는데요. 봤죠. 네. 사실 이 영화는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네. 뭐 제 생각에 그렇게 미화돼 있는 어떤 우리에게 또 야생동물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동물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동물원이 물론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마냥 열악해서 그곳에 있는 동물들이 무조건 비참하다라고만 볼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동물원의 일상을 좀 잔잔하게 담은 영화예요. 예. 그렇군요. 제 3의 그 시선에서 감독님의 시선에서 과연 어떤 영상들과 이야기가 담겨져서 되게 궁금한데요. 저 그 봉사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아프리카를 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사람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나 이런 네. 방법이 없으니까 야생 동물을 잡아서 그렇죠. 그걸 파는 팔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야생 동물이 사라졌다라고 그 국립공원에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얘기를 전에 듣고선 야생 동물이 야생에서만 그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생 동물을 다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은 뭐 멧돼지, 혹은 고라니 이런 애들은 사실 일정 기간 사냥 기간을 줘서 잡도록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몰랐어요. 왜냐하면 멧돼지는 농가에 내려가서 농가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개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지금 뭐 반달곰을 지리산에서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에 네네. 풀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반달곰이 이제 거기에 지리산이 꽉 차가지고 더 들어갈 데가 없대요. 그럼 만약에 복원이 잘 돼서 반달곰이 우리나라 산에 많으면 네. 그것도 역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과연 어떻게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를 이렇게 동물원을 내주시니까 동물에 대해서
우리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선 영화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신청곡이에요? 더 루미니어스의 글로리아? 네, 어떤 곡인가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들어가지고요. 네.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퐁당퐁당 퐁당퐁당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시간 어느새 내 안에 가득하게 차오르는 그대의 목소리 김규리의 퐁당퐁당 OST예요? 네.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드신 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만드신 분이 와서 공연도 같이 맞아요. 하시고, 오늘 영화도 보고 공연하고 관객들과의 GV, GV도 있고 네, 음악가랑 같이 하시는. 그 공간이 제가 한번 가봤던 곳이에요. 네네. 애무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 종로콜링 크라잉록과 함께 했던 거기에서 했는데 그 공간이 되게 재밌어요. 네. 아, 오늘 라이브 공연이 있구나. 레인보우 99? 네. 이분들이 오늘 혼자고요. 레인보우 아, 99. 그렇군요. 예, 기타리스트면서 네네. 뭐 싱어송라이터 하시는 분이고요. 네, 혼자서. 어머, 여기 저보고 잠깐 조용히 하래요. 잠시만요. 들어볼까요? 네. 살짝만 더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자 OST를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그른님께서 저는 청주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청주에 동물원이 있었어요? 처음 들었는데요. 영화 보러 가야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행복한 인생님께서는요. 다큐멘터리 아이들하고 자주 보는데 영화 기대됩니다. 잘 되길 응원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동물원. 왠지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육사와 수의사 이야기도 되게 매력적으로 많이 그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동물원을 구성하는 게 사실 동물들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동물원 안에는 어쨌든 사육사랑 수의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관람객들도 동물원을 이루고 있는 한 요소이겠죠.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다뤄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동물보다는 동물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가 거의 뭐 반반 정도 될까요? 네,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정호 수의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동물원을 되게 반대하시는 분이라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사실 뭐 인터뷰 약간 좀 어법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야생동물이 좋아서 이제 수의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사실 동물원에서 펼쳐지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나 그런 현실은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다룬다는 어떤 직업적인 환상 이런 거를 가지고서 다가갈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지금 청주동물원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셨는데 20년 가까이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어떤 그 팀장의 위치에서 좀 동물원 전체를 좀 조종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나름 어떤 당신이 갖고 있는 이상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계시는 편이죠. 네. 양이사랑님께서 지금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동물원 봤어요. 아이들과 봐도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영화를 왜 만들어야겠다 혹시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동물원이라는 어떤 공간 자체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동물원. 그러니까, 네. 동물원이라는 데가 뭔가 미묘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하면서 즐거운 면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재밌어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제 단편 영화를 찍었던 건데요. 사실 찍으면서
놀라웠던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해했던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촬영 기간이 얼마큼 됐죠? 네, 촬영 기간 3년 정도 3년. 촬영을 했고요. 그렇죠. 다큐멘터리니까 아무래도. 네, 시간이 좀 걸린 편이죠. 네. 네. 그래서 동물원을 보면은 그러니까 수의사나 사육사분들이 동물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있다고 할까요? 동물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좀 비난을 받아도 저는 동물 프로를 너무 많이 잘 봐요. 네. 보면은 제가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감성도 막 네. 되살아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네. 보면서 사육사분들 나오시고 수의사분들 나오시면 네. 그분들한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네. 근데 저는 음. 그런 입장보다는 좀 다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물들이 이렇게 갇혀서 저렇게 안 좋은 환경이 있는데 저분들 좀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교감을 해주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네. 고맙다. 이렇게 제가 영화를 생각했었는데. 찍으면서 그런 면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육사분들은 정말 그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을 거의 부모처럼 네, 돌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의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아 보였달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지만 그 안 좋은 환경 안에서 자기네들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뭐 당장 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 되게 좋게 보였고요. 그런 모습을 좀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동물원에서 3년 동안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동물들이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어떤 장면이 나올지, 어떤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될지 잘 모르고선 이렇게 멀리서 카메라를 두고선 지켜봤을 텐데 어떨 때는 되게 막 기뻤던 이런 순간이 오지? 막 이런 순간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게 사실 근데 동물 자체만을 찍는다기보다는 이제 동물들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인터액션 서로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네. 예상할 수 있는 면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동물들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 장면을 찍을 때가 좀 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하고 사실 눈을 잘 마주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특히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야생성이 많이 있는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눈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어떤 위협에 그러니까 내가 널 공격하겠다라는 의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두고 그런 경우에 카메라 두고 이제 뭐 다른 데 가 있다거나 등을 돌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찍고 했죠. 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 청주 동물원에서 네. 좀 요청을 하면은 거절을 당할까봐 네. 표를 한 6개월, 7개월 정도 그냥 사가지고 들어가서 몰래 찍으셨다면서요? 예, 그게 사실 뭐 찍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 가서 찍다가 허락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촬영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싫다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표를 끊어가면서 네.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때 마침 이제 청주 미술관에서 그런 의뢰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 또 관이니까 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허가를 쉽게 허가를 좀 받았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네. 아까 얘기한 김정호 수의사 같은 경우에 네.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물원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뒷모습이.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동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뒷모습을 공개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데 사실 김정호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일반에 비춰져야 좀 개선이 된다. 개선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면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 동물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동물원의 왕민철 감독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피디님 노래 이거 너무 1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네,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정말 사랑하고 싶네요.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동물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제 저희가 짧아가지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서 느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혹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우선 동물원에 그러니까 동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주위에 보면 동물원에 관심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안 가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그게 이제 반대하는 어떤 의견들을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안 가시고 아예 눈을 감아버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동물원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근데 물론 공공동물원의 열악함도 있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사설동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내동물원들이나 이런 동물원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좀 개선되고 없어질 건 좀 없어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부모들 중에서 당신들은 가기 싫은데 아이들이 이제 동물원을 가자고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애기들 데려가는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하죠. 가는 경우가 계신데 그런 경우에 이 영화를 봐주시면 아이들과 같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그랬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결론은 많이 가주는 거군요. 관심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갖고 않을까 싶어요. 동물원에 자주 가고. 네. 공공동물원은 결국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요. 시민들이 네. 많이 가셔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네. 빠르네요. 네. 너무 짧죠? 네. 칸쿤님께서 낯선 사람들의 동물원이라는 곡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좋은 듣고 곡이죠. 싶어요 하셨는데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